심소희 살인사건 공판일 하루 전, 난 여진우를 스토킹하던 사생팬을 카페로 불러낸다. 그날 여진우의 방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가셨죠? 그건 알아서 뭐하게요. 진우 형의 물건은 안 팔아요. 사생팬이 경계하며 나를 강도 취급한다. 백은우의 제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인간하고 엮일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백 변호사님 출장 나가셨어요? 다른 도시의 큰 사건을 맡은 모양이던데 저번 주 토요일에 갔어. 일요일에 사무소로 가봤지만 백은우는 만나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백은우는 평일에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지만 주말에 출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백은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백은우는 그대로 잠적했다. 수사에 여전히 진전이 없어 난 할 수 없이 연지민을 찾아간다. 형사사건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맞다. 백은우한테 전화는 해봤어? 며칠 동안 계속 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그가 맡은 사건이 주식거래와 관련 있거든. 그래서 비밀 유지를 위해 신호를 차단하는 빌딩에 갇혀버린 게 아닐까? 연지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린다. 백은우의 전화다. 여보세요? 부재중 전화를 방금 받네요. 무슨 일이죠? 다행이다. 드디어 받으셨네요. 혹시 화인그룹 후계자 유신우 씨가 기소된 거 아세요? 그 사건이... 전화로 백은우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느라 3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여진우의 작품 내 스타일링과 초콜릿에서 검출된 흔적으로 봤을 때 그가 범행 중 실크 장갑을 착용했을 거라 추측돼요. 그 장갑만 찾으면 분명 승소할 수 있을 텐데. 혼자 떠드는 동안 백은우는 듣고 있다는 듯 네라고 짧게 대답이라도 했는데 이번엔 아예 반응조차 없다. 죄송해요. 제가 일하시는데 괜히 방해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사건의 디테일을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찰 측이 여진우의 모든 개인 물품을 다 검사했나요? 네. 엄 반장님도 유신우 씨가 범인이라고는 믿지 않으세요. 여진우가 공항 갈 때 탔던 택시를 제외하고 공항과 호텔에서 나온 쓰레기는 다 찾아봤어요. 여진우의 열혈팬, 그 사생팬한테는 연락해봤어요? 사생팬이요? 네. 그 사람이 그날 밤 여진우의 방에서 물건을 가져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 사생팬한테 한번 연락해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 그 장갑을 가져갔다고 해도 이미 빨았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장갑을 구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검찰 측 증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해야겠죠. 이번 재판의 목적은 원래부터 사법의 공정함을 나타내어 유신우 씨가 풀려날 때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었으면 검찰 측은 기소하고 경찰 측은 암암리에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네, 백 변호사님. 그럼 그 사생팬한테 연락해볼게요. 잠깐. 전화를 끊으려던 참에 백은우가 갑자기 부른다. 내가 파트너 한 명이 필요한데 이번 재판 후에 결정하도록 하죠.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백은우가 전화를 끊어버린다. 백 변호사님한테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그 뜻은 내가 파트너로 적합한지 시험하시려는 건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도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생팬이라니 절망스럽다. 당신 소장품엔 관심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날 여진우의 방에서 장갑을 가져갔다면 그건 심수희 씨 살인사건의 중요한 증거이니 넘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요? 또 증거 은폐죄라고 하진 않겠죠? 애초에 증거 은폐죄에 해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역시 진우 형의 물건을 원했던 거죠? 다 가져왔어요. 여기요. 사생팬은 배낭에서 비닐 하나를 꺼내 툭 건넨다. 안에 마침 검은색 실크 장갑이 들어있다. 정말 당신이 가져갔었군요. 장갑은 잡지 표지에서 끼고 있는 것과 똑같아. 여진우의 영화 촬영을 위해 제작된 거겠지. 여진우가 촬영장에서 소품을 가져와 쓴 것 같아. 이 갈색 자국. 이거 분명 초콜릿 자국이야. 오른손 장갑의 엄지와 검지에 모두 갈색 자국이 남아있다. 경찰이 보관 중인 초콜릿과 성분을 비교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어. 장갑을 가져간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빨지도 않으셨나요?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 장갑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었겠죠. 그걸 왜 빨아요? 여기엔 우리 형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저기요, 제 물건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게요? 돈은 주셔야죠. 돈은 없고 경찰서에서 발급된 영수증이라면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누가 뻔뻔한 건지. 당신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연예인들 스토킹에 사생활 침해가 일상 아니던가요? 그 사람들은 당신들한테서 벗어나려고 잦은 이사에 휴대폰 번호 바꾸는 건 기본이고 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속하기도 해요.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갈 때도 당신들한테 둘러싸이곤 하죠.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조차 지킬 수 없다고요. 당신들이 한 짓이 다 불법행위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당신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다 자신의 더러운 환상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 짓을 했겠죠. 인터넷에 자랑하려는 그 허영심 때문에요. 자, 말씀해 보시죠. 대체 누가 뻔뻔한 건지? 높아지는 언성에 카페의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자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생팬은 넋이 나간 모습이다. 하지만 여진우의 조울증과 심소희의 죽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도저히 가라앉질 않는다. 여진우를 벼랑 끝으로 몰아낸 건 심소희의 압박이었지만 그중엔 이런 사생팬들의 괴롭힘도 한몫했을 것이다. 제가 졌어요. 돈은 안 받을게요. 됐죠? 사람 욕할 때는 그럴듯하더니 결국 내가 사생짓한 걸 이용해서 증거를 얻으려는 거잖아. 가식적이긴. 사생팬이 욕을 중얼거리며 떠난다. 나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장갑을 챙겨 곧바로 경찰서로 향한다.